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국회 회기가 없는 날을 골라서 청구한 걸까요? 허를 찔린 걸까요? 자, 이 소식 전해지자 화들짝 놀란 이성만 의원 급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끝없는 구속 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 행태일 뿐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모욕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조합장에서 선거 같은 데서 몇십만 원씩 주고받잖아요. 일반 국민들 어떻게 되죠? 구속수소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사법의 잣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자, 영장이 재청구됐다면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분석들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제 오전 10시쯤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보낸 알림문을 보니까 이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또 수사권 관련해서 피의자 2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예.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변동은 특별할 게 없었거든요. 이 검찰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이라 도주 가능성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련 인물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재청구에 나섰다. 이런 설명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윤관석 의원을 만났었는데 만났어요? 이 윤 의원이 상이 있었습니다. 빅모상이 있었는데 그랬었군요. 그 상가에서 윤 의원을 만났는데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예. 근데 윤 의원이 그때도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조만간 재청구가 있을 것 같다. 예상은 하고 있었군요. 예,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이제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뭐 이런 부분들과 이제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비회기에 검찰 다시 한번 영장을 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국회 안 열리는 비회기 때라고까지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표결을 거쳐서 부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최 의원님, 그러면 재청구했다는 건 뭔가 자신감이 있다, 검찰이.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게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고 집행한 경우에는 죄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아하.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지시를 했잖아요. 죄가 더 300만 무거울 수 원짜리. 있다. 그렇죠. 죄가 더 무겁죠.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이 다 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발부가 된다면 윤관석 의원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에 보면 지난번에 없던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300만 원짜리 봉투를 줘가면서 대의원들한테 우리 송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른바 오더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영장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는 아직도 그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 근데 그게 20명한테 줬는지 10 몇 명한테 줬는지가 아직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그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요, 신 의원님. 네. 그 윤관석 의원과 어제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혐의가 비슷해 보여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은 이쯤에서 뭐 제가 한 건 맞긴 맞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불구속도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100만 원과 1000만 원을 자금을 조성했고 제공을 했고 또 300만 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윤관석 의원에 비해서 돈 봉투를 돌리는 데 있어서의 그 주도성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도요. 그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 이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반대표가.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뭐 만약에 뭐 한 명만 구속된다면은 이제 윤관석 의원의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요번에 보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치면서 지난번 1차 구속영장하고 내용이 거의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범인 강래구, 박용수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 두 사람은 구속이 안 됐어요. 차이는 뭐냐? 누구는 배지고 누구는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강래구, 박용수는 구속이 됐고 두 사람은 구속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번 구속영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비회기에 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님, 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혐의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성만 의원은 불구속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면 돈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때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도 뭐 20명 정도 있습니다 했다가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20명의 의원들은 뭐 이쯤 되면 이게 뭐 구속까지 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요건 아닐 수도 있는 이른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운명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영장으로만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이렇게 공무판 밑에 놓아뒀다가 회기가 아닐 때 탁 들이밀어 가지고 꼼짝 마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검찰을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꼭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구속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을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기존 혐의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새로운 혐의가 나타났거나 그러면 검찰의 이런 행위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20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 두 사람이 꼭 구속이 되거나 뭔가 신병이 달라져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짧게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거 같은 얘기인데 지금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럼 내년 4월 총선 때 물론 이제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다시 출마를 할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거게 되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원이 일단 아니고요. 예. 민주당으로 공천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어렵고요. 20명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놓는 혐의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20분은 공천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그 20명은 명단이 다 지금 특정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해요. 아하.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그 20명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윤관석 의원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되겠다.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20명 명단을 다 그 밝히려면 구속 수사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수사를 위해서 윤관석을 구속해야 되겠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전화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에서는 이런 대화까지 나왔었거든요.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거기 해야죠,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따가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나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예, 사실 저 맥락만 들으면 뭐 돈을 주긴 준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치권 주변에서는 요 정도 얘기했으면
확실히 준 게 맞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저 녹취를 뭐 거짓말로 누가 짜고 뭐 저렇게 그 연기한 거 아니라면은 저건 뭐 200%뭐 팩트라고 봐야 되죠. 저런 정도 표현이 그 저거보다 약한 표현도 사실 정치권의 그 관행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랬겠다 확신이 들 정도인데 저거 굉장히 명확한 언어 아닙니까? 정치권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들어도 저건 거의 뭐 명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 의원님, 저 녹취 자체가 상당히 큰 증거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번 수사는 저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향방을 가른 겁니다. 다른 수사하고는 다릅니다. 저 녹취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경위는 모릅니다만은 저 녹취가 일단은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이라는 법률적 용어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저 녹취의 존부 여부 그리고 방송에서의 저게 지금 한 달 이상 방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방송에서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이 이번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게 이제 검찰이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존부 자체가 이번 수사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자, 지금 들은 녹취나 또는 관련된 의원 20명이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미 지금 구속 여부를 앞두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TV조선에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 보좌관, 그 보좌관의 공소장을 봤더니 이런 혐의도 있었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오랜 보좌관이었죠. 이 박모 씨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이 송 전 대표가 지난 2020년도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서 이 박모 씨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 연구소장 등과 정무기획회의를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때에 먹사연이 박 씨의 요청으로 송영길 캠프 정치 컨설팅 비용 약 1억 원에 육박하는 9,500만 원을 대신 지불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 먹사연 같은 경우에는 북한 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준비 기금을 댔다는 부분, 이게 엄연한 금지 조항인 거죠. 이 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업체 측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납을 강행했고 또 이를 숨기려고 한반도 평화정책 여론조사다 이렇게 컨설팅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 이런 혐의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이다. 그러니까 뭐 그 북한 연구를 위해서 하는 컨설팅이지 전당대회와는 무관하게 이름을 바꿔놨다는 건데 이 컨설팅 결과를 송 전 대표가 좌담회 등에서 이 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고. 그럼 거기에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실제로? 무려 123번 정도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23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 후원 조직인 먹사연의 돈은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돈봉투 수사 자체가 속된 말로 뇌피셜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정치기획수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정근 녹취록도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이름이 뭐 내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뇌피셜로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왜 나를 지금 조사하지 않느냐라면서 뭐 검찰 청사로도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자, 지금 취재 기자의 시각에서 소환 조사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 돈봉투와 관련한 수사는 대략 마무리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게 이제 결론이 나면 돈봉투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언제든지 불러도 되고, 다만 하나 남은 것이 송영길 전 대표와 지금 먹사연 얘기를 하잖아요. 먹사연과 송영길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한 그 수사는 아직 조금 좀 남은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먹사연 관계자 그리고 먹사연에 후원한 뭐 여수 전 상공회의소 의장인가 하는 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과 며칠 전에 또 이루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그 압수한 자료를 갖다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또 관련하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게 두 가지인데, 그 돈봉투 관련 수사는 뭐 거의 끝났다. 그다음에 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금줄 이라고 하는 이제 먹사연을 중심으로 한 그 자금줄 수사는 아직 조금 남은 것 아닌가. 근데 그것도 상당 부분 지금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대략
확인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뭐 당장 부르지는 않겠지만 정말 머지않은 시간에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뭐 전직 대표뿐만 아니라 현직 대표 어제도 잠시 다뤄서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상황 지금 10월 사퇴설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뭐 허허허 하고 헛웃음으로 여유롭게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당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꼭 그렇지 않은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초겨울, 10월이 아니면 초겨울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겨울주의보 제가 하나 발령합니다. 내년 8월까지 이재명 대표의 임기입니다. 임기 8개월이 안 남으면 중앙위원회에서 뽑거나 비대위로 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럼 8개월 시점이 언제냐?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 사퇴하라고. 자, 정치권에 뭐 한 3선 정도 하신 분들은 대충 내년 총선이 이 정도 되면 언제쯤 당내 분열이 있고 공천 시즌이 되고 그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도 적어도 12월까지는 대표의 거취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이제 그 이후에 총선을 무난하게 치를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검찰이 아마 그래서 12월 전까지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할 거다 이런 추정을 하신 거고 또 어제 특기에만 했던 게 그 친명계로 거론이 되는 철험회 민영배 의원 역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다른 선택을 거취와 관련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전당대회를 다시 치른다거나 뭐 비대위를 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대표가 스스로 본인이 뭐 이선 후퇴한다든지 이런 식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내 추정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다 보려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분위기를 보려고 던져보는 것 아니냐. 측근 그룹에서 이런 해석들도 나오긴 하고요. 아, 그렇군요. 글쎄, 내가 12월에는 좀 이제 물러설까 하니까 주변에서 아유, 그러는 게 맞겠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예요? 끝까지 총선까지 가셔야지 하는 의원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번 떠볼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자, 신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거는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기 지금 주판을 튀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그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 남으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인터뷰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고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면은 그 자리에 본인이 가야 되는데 지금 중앙위원회 그 구성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친문 아무래도 이제 개딸들이 뭐 대의원제 없애자고 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중앙위원 구성은 더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앙위원회 대표 선출하면 내가 안 될 수도 있다. 어찌 보면 본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정 의원이 12월 28일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옛날부터 좀 있었던 관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 8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시한이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퇴설은 이재명 대표 사퇴설은 뭐 수도 없이 여러 번 나왔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8월 위기설과 맞물린 거고요. 12월설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대표 사퇴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치적 아주 중요한 카드죠. 예,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